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팅해놨던 파이어베이스를 우리의 리액트 프로젝트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가져오려면 혹시 이제 리덕스나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파이어베이스에서 그냥 가져온 자료를 여기에 뿌리는 형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키지 하나가 필요한데요. npm install firebase 라고 해서 파이어베이스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패키지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에 firebase.js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다운받는 동안에요, 우리는 웹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가서 파이어베이스의 요 부분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요거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파이어베이스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바로 떠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얘를 누르시거나, 보세요, 얘를 누르시거나, 혹은 프로젝트 설정에서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는데, 우린 전체다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컴피그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컴피그만 이죠. 그래서 요를 붙여와서 여기에 붙일게요. 그 다음에 얘를 const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안상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접어 놓고요. import 모든 걸 다 가져올게요. firebase from firebase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import firebase에 import firebase의 firestore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firebase, 이거 좀 작은가요? firebase initialize app 해서 config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const firestore를 그냥 내보낼게요. firebase에 firestore를 생성하는데, 이때 new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firestore라고 할까요? 디폴트로 내보내지 말죠. 일단 나중에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내보낼게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파이어스토어를 내보낼 텐데,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npm run start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이어스토어를 가지고 올게요. import state 파이어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어스토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언제 붙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붙느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언제 불러와야 할 거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컨스트럭터를 쓰지 않고 있어요. ES7의 문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뭐 이 스테이트를 갱신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라이프 사이클인데,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서가, 이거는 뭐 에로 펑션을 쓸 필요가 없죠. 실제로 문서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져서 마운트 되고 난, 이 렌더 슉 되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firestore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컬렉션을 불러올 수 있어요. 컬렉션을 불러오는데,
저희가 이제 불러온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구조를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컬렉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두 컬렉션을 만들게요. 테스크스 컬렉션을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면 투두라고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 저한테는 이게 큰 할 일이거든요. 너무 게을러져서. 자, 이제 저장을 하면 테스크스라는 컬렉션에 이런 뭐 문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테스크스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컬렉션 안에 있는 모든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get 메소드를 사용하다 보면 요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promise라고 아실까요? then 요게 있거든요. 요 then이라는 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덕스가 오겠죠. 자, 다시요. 컬렉션에 있는 것에서 어떤 특정 문서를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져오라라고 했다면 문서들이 올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the, for each,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실제로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F12. 그래서 여기에 성공이라는 게 떴죠. 자, 성공이라는 게 떴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요게 이제 방식이 바뀌어서 요런 식으로 하래요. 요런 식으로 하래요. 그럼 이제 또 가서 바꾸는 거죠. 그래요? 파이어베이스가 옛날이랑 좀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어 스토어를 쓰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성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죠. 여기에서 앱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독스에서는 for each라는 걸 쓸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요소마다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독이라고 할게요. 그럼 독이라는 걸 하나가 왔을 때 여기에 console log 독.data 라고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독.id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뭐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오브젝트가 됐죠. 오브젝트가 됐죠. 그래서 얘 부르면 그 to도와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럼 to도라고 해볼까요? 네, to도라는 키 안에서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이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볼게요.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리고 왜 이쪽으로 안 붙었죠? 잠시만요. 얘를 옆으로 붙여서, 자, 요거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독의 아이디는 그 문서 자체의 아이디예요. 맞죠? 그 다음에 to도는 뭐였냐면 이 문서 안에 있는 필드, 그러니까 키와 밸류의 형태로 있는 것 중에 키를 말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해보시면 금방 적응될 거예요. 그럼 to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문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다음 또 문서를 만들게요. 똑같은 형태, 할 일, 잠자기, 그 다음 또 문서를 추가할게요. 해야 될 일, 투두, 학교 가기, 그 다음 투두, 밥 먹기. 자, 이런 식의 투두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 컬렉션들을 삭제할 거고요. 삭제하게 되면 저희의 프로젝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도큐먼츠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도큐먼츠를 새로운 배열에 넣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const tasks라고 할게요. 이 tasks는 this.state. 혹시 모르니까 요 tasks를 요걸 destructing 하죠. 이렇게 destructing 해가지고 이건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배열에다 이제 쭉쭉쭉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쭉쭉쭉 붙여놨으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예전이랑 형태를 조금 바꿀게요. 자, 보세요. 태스크스에 푸시해서 넣을 거예요. 푸시해서 넣을 건데 아이템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에 투두예요. 투두 할 일. 그러니까 그 파이어베이스에 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 형태를 바꿀 거거든요. 그럼 독에 데이터에 투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이디예요. 아이디. 이때 이제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에 날아가서 그 문서를 삭제해야 되죠. 그럼 얘 고유한 아이디도 하나를 저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의 형태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파이어스토어가 이렇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this.setState 한 다음에 tasks는 tasks라고 쓸 수 있거든요. 태스크를 이 새로운 우리의 태스크로 치환하겠다. 이건 키예요. 이 위쪽에 있는 태스크랑 다른 거예요. 다시요. 이 태스크 앞쪽에 있는 건 키를 말해요. 그래서 얘랑 다른 거예요. 이건 키입니다. 키. 그냥 문자열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예요. 정말로 위에 있는 이 태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겹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생략을 하고 나서 볼게요. 자, 분명히 데이터는 들어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데이터는 들어있을 텐데 없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와요.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스테이트가 갱신되자 이렇게 갱신됐죠. 다시요. 분명히 4개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1이라고 누르면 얘를 갱신하고자 얘가 갱신돼요. 그러면 이게 갱신됐기 때문에 렌더가 다시 돌아가고 그때 태스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실행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did 컴포넌트 did mount가 되면 얘가 실행돼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데 얘가 실행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늦게 실행돼요. 늦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set state가 실행돼서 state가 갱신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이게 끝난 다음에 얘가 실행돼서 state가 갱신되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이 끝난 다음에 실행돼야 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모든 걸 다 받아와서 새로운 태스크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태스크를 갱신시키고 나야지만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에 왜 이렇게 뜨느냐를 물으면 여기 렌더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태스크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태스크 디스플레이 쪽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태스크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태스크 안에 to do라는 걸 타이틀로 잡아가요. 그런데 여기 잠깐만 보시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도대체 태스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보죠. 태스크라고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냈네요. 태스크. 자, 태스크가 보시면 여기 undefined라고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서 제가 잘못 친 거죠. 데이터가 함수였죠. 그리고 나서 to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라는 거. 자, 그래서 F5라고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delete 핸들러였죠. 자, delete 핸들러입니다. 근데 이때 idx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키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럼 태스크를 보시면 여기에 키가 있어요. id에 넣어놨죠. 그럼 이제 여기에 보낼 때 태스크의 id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id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태스크의 id를 키로 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i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동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elete 메소드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delete 메소드를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태스크에서 하나를 빼고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삭제를 시켜야 돼요. 삭제를 시키고 나서 걔가 성공했으면 걔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id가 들어오는 거예요. id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console log id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누르면 얘가 뜨는 거죠. 이렇게 맞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삭제를 날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어스토어의 컬렉션의 tasks였죠. 여기에서 어느 문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dot 하고 이때 id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lete 라고 해볼게요. 다음에 얘를 then 이라고 해서 정말로 삭제가 됐는지 삭제가 성공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삭제가 성공됐죠? 그럼 F5를 누르면 잠자기가 지워져야 돼요. 네, 잠자기가 지워졌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죠. R이라고 했어요. R. 자, 삭제합니다. 자, R이 들어오지 않죠. 리스폰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에는 아무런 결과가 반환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정말로 지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태스크를 만들면서 우리의 태스크에서 필터를 하나 만들죠. 필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씩 태스크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교하는 건 뭐냐 하면 id랑 태스크의 id가 같지 않는 녀석들끼리 모아서 얘를 다시 set state로 tasks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F5 그 다음에 삭제 없어졌죠? 삭제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F5를 다시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dd 추가의 메소드가 이제 클릭에 가 있을 거예요. 클릭에. 자, 이제 여기에서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파이어베이스로 먼저 파이어스토어죠. 파이어스토어 컬렉션 하고 tasks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덕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넣고 그 다음 set 이렇게 해서 필드를 넣어주시고 키 넣어주시고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아이디를 지정하는 거예요. 문서의 아이디를 지정하는 건데 저는 이 방식을 안 쓸 거고요. 아이디 자동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add예요. add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add에 뭘 넣느냐 하면 저희가 뭔가 넣을 값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오브젝트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to do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태스크겠죠. 태스크일 거예요. 그럼 this.state.task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hen 한 다음에 뭔가 리스폰스가 올 거예요. 이거 r 리스폰스에 r을 보낼게요. 미음. 네, 여기에 지금 미음 하고 왔는데 자, 진짜로 들어갔죠. 이게 F5를 누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키를 일단 스테이트에 안 줬거든요. 근데 보시죠. 이응. 자, 얘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여기에 와 보시면 얘가 뭘 가지고 있냐 하면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뭐 패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패스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얘랑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컬렉션의 문서 아이디예요. 그게 바로 패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디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읽어보니까 그 아이디가 얘랑 똑같죠. 그쵸?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이 왔다. 그러면 바로 이때 어떤 to-do 오브젝트는 this.state.task고 id는 r의 id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저장해 주면 되는데 const tasks 라고 해서 this.state.tasks 한 다음에 얘를 to-do this.state.task 한 다음에 id는 r의 id죠. 이렇게 해서 추가시켜 준 다음에 this.setState 라고 해서 tasks 그 다음에 task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요 데이터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자, 삭제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로 잠깐 넘어갈게요.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여기에 태스크 컬렉션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를 모든 문서를 삭제해 볼게요. 태스크에 있는 모든 문서가 삭제됐습니다. 그럼 컬렉션도 사라져요. 문서가 없는 컬렉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버그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죠. 미음 버그가 안 나죠. 1111 222 3333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미음 그 다음에 1, 2, 3의 순서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들이 어떻게 들어간지 보세요. 3이 제일 먼저 와 있고 1, 2, 미음이죠. 이거 진짜의 어플에서는 F5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계속 정렬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정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정렬의 기준은 뭐냐면 문서의 아이디예요. 문서의 아이디. 그래서 이때 뭐 키를 뭐 숫자로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워서 더 이상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삭제. 이걸 띄워놓고 같이 보여드릴까요? 요거 삭제가 되면
삭제, 삭제되죠? 삭제, 삭제, 삭제. 그 다음 추가, 추가,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서를 삭제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고 여기에 컬렉션이 없어요. 이 컬렉션 테스트도 삭제할게요. 모든 데이터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으면 여기에도 컬렉션이 추가가 되면서 문서까지도 생겨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시킨 앱을 파이어베이스의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서비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